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백년대계라는 고사성어 잘 아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AI 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듀TV 특집 대담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계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호흡을 맞추다가 이제는 국가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님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어느새 이재명 정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말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저출산의 심화, 헌법 가치 실현 같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해서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AI 교육을 강화해서 국민 누구나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 지원을 강화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AI 교육 강화와 함께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셨고요. 또 범부처 단위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핵심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민주시민 교육의 가장 핵심은 우리 학생들이 민주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헌법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 안에서도 사회, 정치와 같은 관련 과목을 통해서 헌법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헌법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선생님들의 연수도 함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 같은 전문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헌법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인권과 평화, 통일과 같은 다양한 가치까지 함께 담아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비롯해서 경제, 금융, 노동교육, 기후, 환경교육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역량을 균형 있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들었고요. 범부처 차원에서 국토 대전환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지역과 함께 교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교육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엔진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 광역 단위 지역의 전략 산업, 즉 지역의 성장 엔진과 연계해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거점 국립대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지역의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전체 거점 국립대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그 성과가 지역의 전체 대학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소위 그 앵커 정책도 국토 공간 대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의 두 가지 중심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생 지원 집중, 5극 상특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이 행정 권역의 칸막이를 넘어서 산업권과 생활권 단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5극 3특 기반의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필요로 하고 교육에 노출된 학령 인구 감소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학보다는 또 영유아 및 초, 중등 교육 분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해 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900여 학교 중에서 약 31%에 해당되는 3,700개 학교 정도가 소규모 학교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학생 수의 감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력 저하라든가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존의 통폐합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혁신을 통해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로 변화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지원 방향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각 지역에 맞는 학교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정말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함께 또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유아 무상교육 보육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죠. 이에 따라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지난해 7월부터 만 5세 이하 약 2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300억 원 규모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당연히 나타나고 있지요. 우선 무상교육 보육 지원 이후에 학부모님들께서 실제 부담하시는 유치원비 납입금이 전년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 2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 완화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도 지원 이전보다 약 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보다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 보육 환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약 90점 수준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부의 무상교육 보육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몸으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유아나 초등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AI 시대를 이제 맞아서 전 국민이 뭐 한글이나 국어 수학처럼 AI를 다 배울 수 있게 그러한 양성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대전환 시대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르면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본 소양을 먼저 길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올바르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AI 보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학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AI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기술과 연구 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AI를 접목해서 활용할 줄 아는 융합형 그리고 실무형 인재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I를 새롭게 접하시는 성인들을 위한 AI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있고요. 실제로 직장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의 AI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계속해서 국민 모두가 AI 시대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이제 AI 그 교육에 직접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유익할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핵심 인재 양성에도 굉장히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I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교육부에서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5단계 두뇌 한국 21 사업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세계적인 또 우리의 우수 인재 양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두뇌 한국 21 사업,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BK 21 사업이라고 1999년부터 해서 27년째 지속해온 사업인데요.
지금 27년째 수많은 석사, 박사급 인재와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우리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원 지원 사업이지요. 현재 운영 중인 4단계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종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27년 9월부터 시작되는 5단계 사업 개편을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기존의 석박사 중심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우수 학부생과 박사 후 연구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연구자의 성장 경로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 양성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체계 전반을 혁신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과감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우리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세계적인 우수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연구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할 일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제도, 그리고 때로는 불법, 편법적인 요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교육 분야에서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차관님 주재로 학부모, 교사와 같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는 과도한 학원비 문제나 미인과 국제학교 같은 여러 과제들을 발굴해서 개선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과제 선정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교육부도 선정된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추가 과제들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서 앞으로 또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가고 계실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응,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큰 방향은 정부 2년 차에도 어쩌면 5년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과 돌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1년 차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제부터 맞이하는 2년 차부터는 이를 현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AI 교육의 확대, 지역 인재의 양성, 무상교육, 보육, 교육과 돌봄 강화 같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력과 완성도 그리고 속도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아이들의 곁에 있는 교육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 학생 등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께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대전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으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미래 사회를 직접 만들어가고 그 미래 세대의 주인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결코 두려워할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희망적이고 건강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어떻게 잘 성장시킬까를 직접 고민하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내 자녀와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삼주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힘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뒷받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리 교육을, 학교를, 선생님을,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대한민국 교육부는 그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최고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